자, 전 시간 이어서 91페이지 또 이제 조동사 관련된 문제인데 몇 문제는 우리 기초 수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또 몇 문제는 또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오고 그래요. 자, 이제 내용에 좀 접근하면서 하세요. H의 1번 perhaps를 괄호를 쳐요. 이게 이제 아마라는 뜻의 부사거든요. 아마 그는 아프다 이런 건데 이거 약간 우리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아마 이렇게 나갔으니까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는 아플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해석해도 돼요. He's sick만 해석하면 아프다라는 뜻이 맞는데 perhaps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약간 자연스럽게 아마 그는 아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랑 같은 뜻으로 이제 알맞은 말 쓰라는 건데 빈칸 뒤에 be라고 동사 원형이 돼 있으니까 조동사가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동사 중에 제일 적당한 뜻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는 아플지 모른다. 요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 답은 may. 2번 잠깐 두고 3번 보세요. The news must be false. false는 잘못된 이란 뜻의 형용사. 그러면 또 must의 뜻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두 가지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랑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다 넣어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해석을 하면 그 소식은 잘못됐음에 틀림없다. 거짓임에 틀림없다.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니까 뒤는 false의 반대말 true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에 맞추면 그 소식은 사실 일리가 없다. 거짓임에 틀림없다. 사실 일리가 없다. 이래야지 내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can't예요. canno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과 3번에서 조동사 may, 조동사 must, 조동사 can의 추측일 때의 뜻을 이제 연습을 했고요. 자, 이거랑 관련되는 게 4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본 수업의 내용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8번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뜻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 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쉬운데 그 전까지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요. 4번에 I'm sure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1번에 perhaps라는 표현이 있죠. perhaps라는 그 의미를 보고서 조동사 may를 썼었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 4번은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추측용법의 조동사랑 연관이 되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자, 4번 해석이요. 나는 탐이 정직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탐은 정직한 소년임에 틀림없다. 이러면 되지. 답은 must. 그런데 이제 4번을 좀 더 보세요. I'm sure 할 때 I'm, am 밑줄 쳐보고요. 현재 시제. 탐 is 할 때 is 밑줄 쳐봐요. 그러면 뒤도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탐이 지금 정직한 소년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정직하면 틀림없다. 그런데 8번을 보니까 I'm sure는 똑같은데 he took, 과거 시제가 나왔죠. 거기 took part in 밑줄 쳐봐요. 세 단어. took의 원형이 take거든요. take part in이 뭐뭇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참여했냐면 과거에 참여, 과거에 참가했다는 얘기거든요. 8번 해석은 나는 그가 그 게임에 과거에 참여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추측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조동사 셋 다 똑같아요. 조동사 can이 부정문일 때, 그리고 조동사 may, 조동사 must, 요 세 개가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인데 만약에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이런 내용의 것을 추측하는 표현으로 쓰려면 cannot이나 may나 must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have, pp. 바로 이런 표현을 써서 과거의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추측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can't나 may나 must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옛날 일,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거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앞에는 I'm sure, 시제를 안 바꿨죠.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거다. 요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조동사의 뜻, 추측의 뜻이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 가서 이런 표현들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은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지금 추측. 그래서 답은 he must have taken. must have taken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는 게 6번하고 7번 같은 것은 그냥 단순 동의어 문제거든요. 6번 보세요.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was unable to 세 단어 밑줄 쳐봐요. 요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라 이거거든요. be able to가 할 수 있다죠. 근데 be unable to는 할 수 없다. 근데 was를 썼죠. 그래서 할 수 없었다. can의 과거 could 거기다가 not을 붙여서 답은 couldn't. 6번 답은 couldn't예요. 자, 그리고 7번 you may go there. 너는 거기에 가도 좋다. 여기 may는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뜻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가도 좋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you go there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may를 세 단어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may가 해도 좋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 이거예요. be allowed to. 그런데 이제 이건 원형으로 적어 놓은 거고 그 문장은 시제가 현재 시제고 주어가 you죠. 그래서 be를 are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답은 are allowed to. 그래서 7번 정답이 are allowed to. 자,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2번 보세요. Would you mind if I smoke?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mind 밑줄 쳐요. mind가 동사로도 쓰여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동사일 때는 꺼리다, 싫어하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꺼리십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약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면 담배 피워도 됩니까? 상대방한테 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may. 방금 그 may 있죠? 6번의 may. 그 may를 거기다 쓰면 제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 그래서 답은 may.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이 5번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당신은 제가 창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간단하게 창문을 열까요?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러면 뭐뭐 할까? 할 때 shall we 이렇게 나갔죠. shall I 이렇게 나가면 돼요. 답은 shall. 그런데 이제 shall이라고 써놓고요. shall 밑에다가 의지미래라고 써놔요. 의문문에서 의지미래를 쓰면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창문을 열까요? 해서 상대방이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 답은 shall. 자, 이렇게 해서 좀 연관되는 것들 묶어가지고 했어요. 이제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8번인 거예요. 8번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 수업에 가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사 문제는 끝났고, 이제 92페이지 가정법하고 수동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가정법 위주로 하기로 해요. 가정법하고 수동태에서는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있다고 먼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암기가 돼 있으면 바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힘들 텐데, 이게 이제 처음에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걸 모르면 아예 설명을 받아듣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좀 먼저 복습 삼아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정법의 종류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이런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기초 수업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시험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만 배운 거예요. 핵심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랑 같은 시제라는 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라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거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이에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그래서 이 시제만 잘 연결을 시키면 가정법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이해를 했으면 이제는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공식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은 이래야 돼요. if 주어 had pp. 주절은 잠깐 놔두고요. if절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또 이 모습이어야 돼요.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 할 때는 반드시 was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were. 그러니까 비동사 할 때는 were, 일반 동사 할 때는 과거형 동사 쓰면 돼요. 자,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종속절은 이래야 되고, 이제 주절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다음에 과거형 조동사 있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내용에 맞게 쓰고 그 다음에는 have pp. 이렇게 쓰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주절이에요. 여기는 종속절이고. 그 다음 가정법 과거 if절은 이렇게 써야 되고, 주절은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똑같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기초 수업 시간에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특수가정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I wish 다음에는 이제 이건 새로 배우는 거예요.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I wish 가정법은 뜻이 이거예요. 이거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로 바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또 바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 이거에 지금 반대로 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I wish를 이렇게 먼저 고쳐요. I'm sorry.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으면 I'm sorry 뒤에는 직설법 과거를 쓰면 되고요.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가 왔으면 I'm sorry 뒤에는 직설법 현재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랑 같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랑 같다. 그걸 그대로 여기다 활용하는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면 I'm sorry 뒤에 과거 시제 쓰면 되고, 가정법 과거가 왔으면 I'm sorry 뒤에는 현재 시제 쓰면 되고. 이렇게. 자, 또 하나 as i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접속사예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인데, as if 뒤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가 온다. 이게 이제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I wish 뒤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 as if 뒤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자리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제일 기본 틀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오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as if는 지금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I wish나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온다고 그랬을 때 바로 이게 오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본 공식 있죠? 가정법 과거의 원래 공식, 그 중에 바로 요 모습, 종속절의 요 모습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절의 모습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속절의 바로 주어 다음에 헤드 PP, 주어 다음에 과거, 요게 바로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주절의 형태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속절의 형태만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if가 접속사니까 as if가 접속사니까 뒤에 종속절 모습 오는 거고, 여기 해석이 뭐뭐라면 이랬잖아. 이 부분을 뭐라면 이랬으니까 뭐라면이 이거 아니에요. 종속절의 형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92페이지 A번을 먼저 해요. A번은 우리 앞쪽에서 했던 23페이지랑 중복이 돼요. 23페이지랑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다 하기로 해요. 자, 1번. A의 1번을 보니까 could by. 요게 종속 주절이죠, 주절.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if절의 답은 were. 공식만 외우면 그냥 답이 바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칠판 보세요. 문장에 could by가 있으니까 종속절은 이거겠구나, 이렇게. 만약에 문장에 주절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종속절은 이거겠구나, 답이. 해석 없이도 그냥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were가 답이고요. 내가 너였다면 나는 그걸 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살 수 없었을 텐데. 2번 if I could speak. 여기서 could가 바로 can의 과거예요. 그러면 생긴 모습이 주절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can의 과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럼 주절은 이렇게 돼야지. 근데 주절을 봤더니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죠. 감탄문 어순만 금방 알면 감탄문이라고 어려울 건 없어요. how happ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동사. 그래서 답은 should be. 여기 can의 과거가 왔으니까 답은 should be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방금 칠판에 적어준 거예요. He speaks as if 밑줄 쳐요. 그러면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온다고 그랬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예 없잖아, 헤드 PP는. 그러니까 과거가 답이겠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new가 답이에요. 자, 이제 해석 들어봐요. 그는 마치 그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근데 사실은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한다. 답은 knew. 4번 if you 그 다음 밑줄 치세요. had 종속절에 had 과거 완료 왔죠? 그러면 주절 의문문이지만 주어랑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would you 할 때 would가 나왔죠? 뒤쪽에는 have pp가 답이겠지. have bought. 이제 해석이요. 당신이 많은 돈이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샀겠습니까? 완벽한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절은 생략된 거야. 나한테 많은 돈이 있었다면 이 말은 생략된 거고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샀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앞에 would가 있으니까 답은 have pp가 답이에요. 근데 have pp가 두 개가 있다고. 앞에 have bought 또 바로 옆에 have been. 마지막에 by만 틀려요. 그러면 앞에 두 개가 이제 형태는 맞춰졌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앞에 있는 have bought은 능동, 뒤에 있는 have been bought 이건 수동태. 근데 맨 뒤를 보니까 you라는 간접 목적어, a present라는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죠. 그러면 수동태 일리가 없는 거죠. 답이 앞에 게 답이에요. have bought. 자, 그 다음 5번은 안 배웠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쉬워요. hurry up.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명령문이라 배운 거예요. hurry up 밑줄 치고 뜻을 쓰세요. 서두르다. 그런데 이제 외우기는 서두르다라고 외우는데 명령문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서둘러라. 명령문이 왔죠? 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뜻을 적어요.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or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hurry up and 그러면 합쳐버리면 서두르면 이렇게 될 거고 hurry up or
이렇게 나왔을 때 합쳐버리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주절의 내용을 보면 되지. 당신은 기차를 놓칠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기차를 놓칠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답은 5알이 답이에요.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부터는 이제 안 풀었던 가정법 문제인데 요 가정법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세요. 먼저 B의 1번. 종속절의 답이 뭐냐? 그러면 주절을 봐야지. would tell이라고 나왔죠. 가정법 과거. 해서 답은 knew. know의 과거 knew. 가정법 과거예요. 이렇게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판에 있는 공식을 외우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고 공식을 못 외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한번 다시 적어준 거라고요. 그런데 2번을 비교해보면 주절을 밑줄 쳐봐요. could have told. 외우기만 하면 이렇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답은 had known. 3번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동사 can을 변형을 시켜라고 그랬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쓸 필요가 없어요. 답은 could speak. 영어를 더 잘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답은 could speak. 그리고 가정법 과거예요. 바로 이거. can의 과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4번. if I 그 다음 밑줄 쳐요. had.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알맞게 고쳐라. would have taken. would have pp 이렇게 오면 되니까. 내가 사진기가 있었더라면 그 물건의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런데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었다 이거예요. 자, 다음 문장. if I had. 이건 과거 동사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could buy.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사진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돈이 충분치 않아서 못 샀다 이거예요. 이걸 반대로 가정해서 표현한 게 가정법 과거. 자, 그 다음 6번 I wish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3번에 하듯이 답이 둘 중에 하나겠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then에다가 별표 치세요. 여기 then이 뜻이 바로 그때. then은 과거랑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then은 과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랑 쓰냐 과거 시제랑 쓰냐를 생각을 해봐요. then은 과거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then은 과거 시제랑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정법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hen이라는 단어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쓰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then을 보고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로 쓰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had heard. 7번 중간에 as though라고 나오죠. 그 as though가 여기 보세요. 아까 마치 뭐뭐처럼 as if라고 그랬죠. as if랑 동의어가 as though예요.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역시 두 단어 합쳐서 정확하게 접속사예요. 그러면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데 뒤에 뭐 과거나 과거 완료를 뭐 가르쳐주는 어떤 힌트가 없죠. 그러면 둘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가정법 과거를 답으로 하면 돼요. 답은 were.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were. 그가 마치 little baby, 어린아이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인 것처럼 그는 운다. 8번 뒤를 보니까 could have succeeded.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되면요. 오히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실제로는 더 쉬운 문제예요. 답은 had been을 쓰면 되는데 당신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내용이 안 맞죠. 그래서 형태를 변형시킨 다음에 부정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앞쪽에 had been이라고 하면 형태는 맞는데 내용이 안 맞으니까 거기를 한번 부정을 해요. 그래서 8번 정답은 이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를 이렇게 과거 완료로 맞춰서 had been 이렇게 맞춘 다음에 부정을 해서 not을 집어넣어서. 근데 이제 이건 왜 칠판에 적었냐면
이게 수거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뜻이 이거예요. 뭐뭇이 없었다면. 나중에 가정법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해놓으면.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쉬운 표현.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걸 가정법 과거로 고치면 if it were.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면 had been. 과거로 쓰면 was나 were. 근데 가정법에서는 were만 쓴다고 그랬죠. if it were not for. 요게 좀 더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걸 외우고 위에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이걸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외우는 거예요.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 돼. 없다면, 이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 해석 맞는지 확인해 봐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당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공식을 조금 더 익혀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좀 전에 I wish와 as if는 특수가정법이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 두 개만 완벽하게 외워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 시제와 연관시켜 놓고 또 관련된 부사하고 연결이 돼주면 가정법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연습을 귀찮더라도 93페이지의 C번. 직설법은 가정법으로,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고쳐라고 그랬죠. 1번, 2번은 접속사 as가 있죠. 그러면 5번도 그렇고 이건 직설법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문장이 직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5번은 가정법으로 고치면 되고 3번을 보세요.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온다고 그랬는데 had worke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 거죠. 그러면 3번은 직설법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바로 이거 사용하면 되죠. I'm sorry. I'm sorry 사용해서 이제 고쳐주면 되고 다음에 4번은 또 거꾸로예요. 4번은 I'm sorry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가정법으로 고치란 얘기지. 그럼 I'm sorry는 I wish로 고쳐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자, 해서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하나하나 쓰게 되면 사실은 문장 전환을 안 하다가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 통해서 가정법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이런 과정을 직접 해보는 게 공부하는 요령이고 하니까 직접 해보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일단은 3, 4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5번, 2번 이런 순서대로 할 테니까 지금 3번, 4번을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세요. 3번, 4번이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I wish는 I'm sorry로, I'm sorry는 I wish로. 그래놓고 가정법의 종류랑 시제의 종류하고만 잘 맞춰만 놓으면 대신 가정법은 반대로 가정한다는 거 꼭 명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개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 3번 문제는 여기 when young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이거니까 과거랑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맞추는 거니까 만약에 요게 있는데 여기서 had를 빼버리면 가정법 과거가 되죠. 근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가 돼버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럼 문장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이거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직설법으로 고쳐라. I wish를 I'm sorry로 고쳐요. 유감이다. 그래놓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I를 쓴 다음에 먼저 이걸 과거로 고쳐요. 그럼 worked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써놓고 부정문으로 고치면 실수가 없어요. didn't work.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건 공부에 효율적이질 못하다고요. 쓰는 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참 유감이다.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게 3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 I'm sorry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직설법이니까 이제 가정법으로 고칠 거예요. I'm sorry, I don't have a boyfriend. 자, 해석이요.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유감이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I'm sorry를 I wish로 고쳐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이거니까 반대로 가정하면 있다면 좋을 텐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긍정문으로 고쳐봐. 그러면 not을 빼면서 do도 빼야죠. 그러면 have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가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겠지. I 가정법 과거는 과거동사 쓰면 되죠. 그래서 아까 don't have를 긍정문으로 고치면 I have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서 이제 과거로 고쳐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I had a boyfriend. I had. 요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면 좋을 텐데 없어서 유감이다. 이게 이제 3번, 4번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좀 정확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I wish랑 관련된 가정법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5번, 그 다음에 1번, 2번 차례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맞춰보세요. 자, 5번부터 내가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물이 두렵다. I am afraid of the water. 이렇게. 이게 수거예요. be afraid of는 뭐뭇을 두려워하다. 그러면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바로 이 공식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정법 과거를 쓸 거고요. 자, 1번. As I am not a bird. As I a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I can't fly to you. 당신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럼 여기도 I am 현재, I can't fly 현재.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고치면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제랑 가정법이랑 자꾸 연결을 시키고 이제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부정문이면 긍정문, 부정문이면 긍정문 이렇게. 긍정문이면 부정문. 이렇게 반대로 계속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 계속 맞춰 나가면서 하면 되고. 자, 이제 이 공식을 같이 봐가면서 하세요. 내가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하면 수영할 수 있다면 if I not 빼면 긍정문 되죠? can을 과거로 고치면 되지. could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다면 나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I를 쓴 다음에 이제 주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선 고민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would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would라는 조동사를 쓰고 그러면 이제 am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는데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not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 하고 afraid of the water. 이렇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수영을 못하니까 물이 두렵다. 다음 문장.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가정하면 내가 새라면 if I am의 과거는 was인데 was는 쓰면 안 된댔죠? 그러면 were를 써야지. 그리고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고치면 되고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그 다음에 I를 쓰고 부정문이니까 긍정문. 난만 빼버리면 되고 여기 조동사 can이 있죠.
그러면 can을 이렇게만 고치면 되지. could fly.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결론은 새가 아니니까 날아가지 못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같은 뜻인 거예요. 직설법과 가정법은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차이만 있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번 as she did not. 거기 did죠? 주절로 갔더니 she did not 또 did죠? 그러면 과거잖아요. 과거. 그게 과거 사실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대로 여러분들이 맞춰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번도 해보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2번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2번도 직접 해보세요. As she did not listen carefully. 그 여자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she did not understand it.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가정해라. 그러면 과거고 과거니까 완벽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먼저 종속절부터 as 대신에 if를 쓰고 she를 쓰고 did not listen 이걸 먼저 긍정문으로 고치면 not을 빼고 listened 이렇게 될 거거든요. did not listen은 부정문이고 긍정문으로 고치면 listened. 이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치면 돼요. had listened. 그리고 carefully. 만약 주의 깊게 들었었더라면 그녀가 주의 깊게 들었었더라면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을 텐데. 이제 주절이에요. she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부정문으로 고친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조동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맨 첫 번째 would를 쓰라 이 말이에요. would를 쓰고 not 없애고 이제 긍정문으로 가면 되고 understand를 바로 이렇게 해요. have pp. have understood. She would have understood it. 이렇게. 그녀가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을 텐데. 그런데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위에 게 직설법, 아래 게 가정법. 뜻은 똑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귀찮지만 직접 문장 전환을 해봐야 확실하게 실력이 오른다는 거, 확실하게 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왼쪽에 A번, B번보다도 오히려 C번 문제를 풀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A번, B번 풀면 A번, B번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법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D번부터 할 건데 그 D번의 문제는 24페이지랑 중복이 많이 되고요. 또 94페이지 2번은 역시 24페이지랑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 설명을 아예 약간 추가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할 테니까 중복되는 건 다 빼고 이제 나머지 위주로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수동태, 능동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 공부로 이제 복습을 할 테니까 풀어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